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랑스에서 아주 뜨거운 논란이죠. 국경일 폐지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프랑스 총리가요, 아시다시피 신박한 재정 위기 때문에 국경일 2개를 없애자 이런 제안을 내놨는데 이게 단순히 휴일 없어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프랑스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나 또 정치적인 역학관계까지 맞물리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프랑스 재정 상황이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또 이 제안이 왜 이렇게까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지 그 배경과 파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어떤 국경일을 그리고 왜 없애자는 건가요? 프랑스와 바이루 총리가 지목한 건데요. 현재 프랑스 국경일이 11개거든요. 그중에서 2개, 부활절 다음 월요일 하고요. 또 2차 대전 종전 기념일인 유럽 승전 기념일, 이게 5월 8일입니다. 이 두 날을 없애자는 겁니다. 부활절 다음 월요일이랑 5월 8일. 이유는 뭔가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래요. 부활절 월요일은 종교적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그리고 5월은 아시다시피 휴일이 워낙 많으니까 총리가 직접 구멍 숭숭 뚫린 그류에를 치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정이 너무 끊긴다는 거죠. 그리에르치죠. 비유가 재밌네요. 근데 5월에 휴일 많은 건 유명하지만 그걸 이유로 국경일을 없앤다니 좀 파격적인데요. 역시 진짜 속내는 다른 데 있겠죠? 재정 문제.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지금 프랑스 재정 적자가 GDP 대비 5.8%에 달하고요. 국가 부채는 이게 3조 3천억 유로가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3조 3천억 유로. 상상하기 힘든 액수네요. 네, 그래서 바이로 총리 본인도 절벽 앞 마지막 정류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어떻게든 돈 나올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이 국경일 이틀을 없애서 일을 더 시키면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정부 추산으로는요. 연간 이틀을 더 근무하게 되면 약 42억 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은 6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의 추가 경제 활동이랑 세수 증대를 예상하는 거죠. 42억 유로, 6조 원이요. 적은 돈은 아닌데요? 그렇죠. 더 일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만큼 세금도 더 걷겠다 이런 개선인데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반발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임금은 그대로인데 노동자들은 연 이틀을 그냥 더 일해야 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공짜 노동 같은 느낌이. 네. 게다가 여가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경제 성장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는 비판도 아주 거셉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만으로는 다 설명 안 되는 그런 가치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반발이 상상 이상이라고 들었어요. 정치권이나 시민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아유, 이건 정말 벌집을 쑤신 듯합니다. 극우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은 총리 불신임 투표까지 거론했고요. 또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역사와 뿌리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극우뿐만 아니라 좌파 쪽에서도 반발이 크다고요. 그럼요. 좌파 성향이 아주 강력한 노조죠. CGT. 여기서는 노동자들에게 이건 임금 상승도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거다. 그래서 삼중 처벌이다. 이렇게 아주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8일 승전기념일 폐지는 이게 파시즘에 대한 승리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잖아요. 이걸 훼손하는 거라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시민들 반응도 좀 격하다고요? 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건 스캔들이다. 이런 격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다면서요. 근데 바이로 총리는 지금 의회 과반수도 없는 소수 정부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려는 걸까요? 혹시 다른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걸까요? 네, 그 지적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50년대 드골 대통령 때도 경제적인 이유로 5월 8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가 결국 여론에 밀려서 다시 복원했고요. 또 2003년에 라파랭 총리 때도 성령 강림절 월요일을 연대 노동일로 지정해서 사실상 공휴일에서 빼려고 했는데 그때도 엄청난 저항이 부딪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이로 총리는 그때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 기반이 훨씬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 분석가들은 이게 오히려 굉장히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고도의 전략이요?
어떤 점에서요? 뭐랄까, 가장 논란이 큰 카드를 일부러 먼저 던져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걸 수도 있고요. 동시에 야당이나 사회 전체를 향해서 자, 그럼 당신들 대안은 뭐냐? 이렇게 압박하는 효과도 노리는 거죠. 아, 일종의 충격요법 같은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국경일 폐지안은요, 전체 438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긴축 정책 패키지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거든요. 앞으로 뭐 복지 지출 동결이라든지 공무원 감축 같은 훨씬 더 민감한 사안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한 정치 게임이네요. 이 재정위기 해결이라는 아주 시급한 과제 앞에서 역사나 문화, 또 노동권 같은 중요한 가치들이 어떻게 이렇게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심각한 재정 위기라는 게 단순히 경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 시스템 전체 그리고 사회적 합의 구조까지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효율성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위기 상황일수록 뭔가 사회적인 대화나 합의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 상황을 보니까요, 문득 좀 흥미로운 점이 떠올라요. 프랑스는 지금 재정 때문에 휴일을 줄여서 더 일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는 오히려 워라밸 되게 중시하면서 근로시간 단축하려고 공휴일 확대 논의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아, 그러네요. 정말 정반대의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이 프랑스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이런 정책 방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쟁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 재정을 위해서 개인의 휴일이나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